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오전 12시를 넘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JTBC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입수 보도를 선정해서 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JTBC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룸은 지난 8월 28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JTBC가 촛불 집회 당시 김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3월 김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자리 기자상을 수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수상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과연 JTBC가 기자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기자상을 받으려면 첫째가 특종입니다. 특종은 단독 보도라고 요새 그렇게 하죠. 특종이란 말이 일본 말입니다. 도쿠단이라고 하는데 요새 단독 보도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나 특종이란 말이 일본이든 어느 나라 말이든 한국어에 포함된 말이라고 봐야 되죠. 굳이 단독 보도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쿠프라고 합니다. 기자는 특종을 노리는 직업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신기록을 세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듯이 기자도 특종입니다. 특종 욕심이 사라진 기자는 기자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는 JTBC는 이 점에 관한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두 번째, 상을 받으려면 정확한 보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의 관계인데 권력을 견제하는 기사면은 더 값이 있습니다. 권력을 추종하는 또는 정권의 홍보 역할을 하는 그런 기사는 아무리 단독 입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기자라는 명칭이 붙은 상은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그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갑제 TV, 조갑제.com이 이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 모니터링에서 이 JTBC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JTBC는 김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획 문건이라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촛불 시위든 태극기 집회든 소요로 바뀔 때 진압한다는 것이었지 촛불 시위에 초점을 맞춘 계획서가 아닙니다. JTBC는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발표한 계엄령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명백히 김무사가 계엄을 대비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이고, 계엄령은 김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사전 모의를 했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왔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김무사의 모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JTBC는 촛불 시위 진압용으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문건은 촛불 시위든 태극기 집회든 탄핵 결정이 나온 이후에 소요 사태가 예상된다. 그때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계엄령이 내려지면은 기무사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은 어떻게 출동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는 문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보도를 할 때 계엄령이 어떻게 펴지는지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겠죠. 건의를 받겠죠. 그러나 국방장관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무사령관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합참의 의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검토 문건 밑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비한 계획서를 세우라고 하면은 그것은 따져볼 문제죠. 그럼 밑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비 계획 세운 것, 시나리오 하나 만든 거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 키우는데 JTBC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JTBC는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1차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 때부터 해당 문건이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준비로 해석하며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는 7월 10일자 보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6년 11월 초에 작성된 문건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니까 이때부터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검토를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2016년 11월 초에가 아니고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북한 붕괴에 대비한 계엄령 검토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최순실 사건과 관련 없는 북한 붕괴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다는 건데 그건 또 흥미롭게도 JTBC의 이 의문 제기를 중앙일보가 부인하는 보도를 최근에 했습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 추가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때 JTBC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을 가정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 열릴 촛불 집회를 겨냥해 계엄령을 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JTBC가 기자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중대한 오보를 한 사람입니다.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마사지 센터 소장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마사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이 문건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그렇게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되죠. 그 문건 중에 이 계엄령이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체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을 제기해야죠. 왜 청와대가 이 문건에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느냐고가 아니고 JTBC는 청와대가 그랬으니까 맞다 해서 줄기차게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고 지금까지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노선을 따른 거죠. 청와대의 노선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그렇다면 언론의 기본 존재 이유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나팔수가 되면 안 되죠.
청와대로부터 상을 받으면 몰라도 기자협회로부터 상을 받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JTBC는 박근혜 청와대가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시위가 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계엄령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또 논리를 펴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것이고 거기서 계엄령 준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또 상상의 나래를 몇 번 더 펴는 몇 단계 더 펴는 기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어디에도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JTBC는 여러 가지 추측, 상상을 보도에 집어넣었습니다. 기자협회가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은 것 같아요. JTBC는 청와대가 추가 브리핑을 하고 7월 24일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의 내용 중에 주요 시설 군병력 배치 계획, 언론 통제 계획, 포고문, 담화문 등의 문안 내용 등을 가지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계엄령 실행을 전제로 한 문서다. 일종의 이거 쿠데타, 진위 쿠데타 아니냐 하는 뉘앙스의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를 군부대로 어떻게 장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죠. 계엄령이 펴지면은 어느 부대는 어디에 간다 하는 시나리오를 쓴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실행 계획이라는 건데 실행 계획이 아닙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주둔시켜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아니 계엄령이 펴면은 당연히 집회를 막는 거 아닙니까?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면 계엄령이 펴졌는데 집회는 허용합니까? 그럼 계엄령이 왜 펴는 거죠?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탄압에 나섰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엄령을 펴면 당연히 비상계엄령일 경우에는 언론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실행계획이 아니고 대비계획입니다. 대비계획, 시나리오란 뜻입니다. JTBC는 지난 7월 26일자 뉴스룸 탄핵 기각 확신한 박 청와대 계엄 계획 교감 여부 살핀다 라는 보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단은 기무사가 계엄령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적으로 촛불 집회를 비판했고 선고일 직전까지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했다고 했는데 다른 하나는 보도하지 않았네요. 탄핵 기각하면은 혁명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 집회를 비판했다. 기각을 확신했다. 기각되면 소요사태가 일어난다고 봤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무사에 지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비약이 한 4단계로 뜁니다. 기각을 확신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기각을 희망했겠죠. 그 상황에서 기각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기각을 확신했으니까 계엄령을 준비시켰을 것이다. 그때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공무원이 누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한 무리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편 데 대해서 기자협회가 상을 줄 때 어떤 평가를 했는지 상상력, 뭐 시나리오상을 주면은 모르겠습니다. 시나리오상 또는 청와대로부터 상을 받으면은 할 말이 없는데 기자입니다. 기자는 저도 48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팩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공정한 보도. 그리고 자신의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프로 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